자, 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은요, 현재 10월 5일 오후 10시 5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좀 이런저런 할 일을 다 마치고요, 밤늦게 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 톤을 조금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가장 최근에 찍었던 영상, 1월 3일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딱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바로 뉴프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NP라는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 덱스터라는 종목,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월 3일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아직도 그냥 요 가격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NP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약상승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메타버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세 종목 계속해서 꾸준히 끌고 가는 게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하나의 주제가 오늘은 또 무엇이냐면요, 조선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뭐 조선이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삼성중공업 있고요. 그쵸? 뭐 물론 이제 조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좀 천천히 움직이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자,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HD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조선해양, 자, 요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회사들의 이런 좀 사업의 개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우선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뭘 합니까, 여러분들? 뭐 고부가가치 가스선, 뭐 해양 관련 선박, 뭐 최신의 함정, 뭐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 등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전형적인 조선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좀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최근에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배를 만들어내는 곳을 도크라고 하는데, 그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이런 조선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완전 도크가 꽉 차가지고, 자, 요런 거 뭐 지금 새로운 좀 수주를 받아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롭게 수주를 받게 되면 25년으로 좀 수주를 건너받는, 자, 요런 지금 굉장히 바쁜 일상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요, 자, 제가 조선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전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큰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자, 굉장히 약간 좀 중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려지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좀 무역들이 이루어졌었던 그 구간이 바로 요때였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 여러분들 뭡니까? 배예요. 배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무역을 했을 때의 무역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때는 뭐 철강이라든지, 그쵸?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자동차라든지, 그쵸? 자, 이러한 굉장히 좀 부피가 크고 무거운 품목들을 무역 품목으로 우리가 좀 주로 자리 잡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품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2011년, 2012년 이때부터 주가가 갑자기 쭉 꺾이기 시작을 하는 거는요, 이제 주요 뭐라고 해야 되죠? 무역 품목이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이때부터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갑자기 스마트폰이 이제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슬슬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요, 이때 당시부터는 이제 반도체 등을 비롯한 이렇게 부피가 굉장히 작아지는 물품들이 좀 주요 이렇게 좀 물품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거를 무역을 하는데, 수입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굳이 배를 사용하느냐? 아니죠. 항공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선사들의 사실상 좀 이렇게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고, 근데 조선이라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보니까 이제 삼성그룹에서도 계속 적자를 끌어안으면서 꾸준히 끌고 간 거고요. 이제 이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선사들이 있었는데 조선사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어찌됐든 배라는 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차량이라든지 큰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무역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요는요.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요. 공급이 확 줄어버렸잖아. 왜? 선박이 이제 조선사들이 망해지면서 더 이상 선박에 대한 공급이 많이 팡 하고 터져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로 인해서 당연히 이 조선가들은요,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조선사라고 한다면은요,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배는 가장 잘 만드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전 세계적인 조선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제 이 조선 3사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뭐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원래 우리가 기존에 사용을 했던 이런 선박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좀 교체 주기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사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시클리컬한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주기가. 근데 최근에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주는 게 뭐야? 탄소제로. 자, 이 선박 하나에서 여러분들 나와주는 이 메탄가스 있죠. 매연이죠. 매연 있지 않습니까? 탄소. 이 탄소의 배출량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가 되냐면 화물차를 70만 대를 세워놓고 여기에서 뿜어내는 탄소의 배출량과 똑같은 탄소 배출량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연합에서는요, 이 선박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바이오 에너지를 무조건 너네들이 이렇게 급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사용을 안 할 거면 LNG선이나 이런 것들을 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이렇게 탄소를 계속해서 뿜어냈었던 이런 선박을 사용하던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썼다가는 탄소세로 막 1년에 몇 조 원씩 돈을 물어내게 생겼으니 아예 그냥 새롭게 암모니아선이나 뭐 이렇게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는 아예 선박 자체를 다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수주는 몰리고,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도크는 꽉 찼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거야? 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이런 좀 조선에 대한 수주는요, 그냥 비싼 가격으로 받으면서 선별 수주까지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것만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좀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이 회사들이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들을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2024년에 4,6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다 라는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2018년에 쭉 보시면은 계속해서 5년 연속 적자가 나다가 2023년도에는 이제 처음으로 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2024년도부터는요, 금리가 인하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는요, 지금까지 좀 눈치만 보면서 주지 못했던 이런 수주 물량들이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24년도에 물론 반도체도 좋을 거고 AI도 좋을 거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숨어서 굉장히 좀 조용하게 좋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명히 조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이나 좀 이런 다른 종목들의 차트를 우리가 보면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하나의 바닥이 나오고요.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하나의 우상향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오늘 나와줬던 이 주가의 움직임은요, 이 우상향 추세의 저점을 딱 밟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는 좀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에 들어와주고 있는 매동을 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역시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얘네들은 아는 거죠. 자, 기관이라든지 금투 그리고 연기금에서 물량을 그냥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에 매동을 봤을 때도 한 달 동안의 매동을 봤을 때도 190만 주 정도의 이런
순매수, 금토에서 230만 주, 연기금 180만 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삼성중공업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좀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이제 한 가지의 모멘텀이 또 있잖아요. 바로 뭐가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이 70조의 잠수함을 얻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수주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을 함으로써 사실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주가 하나오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가격에서 꾸준하게 물량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부터 대략적으로 여기 6,800원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요, 적어도 요 앞에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에서 하나의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요 저점을 22,500원 잡아놓고 이만큼을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70조라는 이런 거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조선사들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벌써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랬다가 얼마 전에 딱 요 전고점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그림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짝꿍댕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우상향 추세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우상향 추세 하단 부분에 딱 맞고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가가 벌써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도 어느 정도 됐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자, 요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대형주들의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은 이 추세가 끝까지 쭉 밀고 나가주는, 자, 이러한 좀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95,4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큰 돈을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 이런 대형주에다 넣어 놓으셨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크게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조선 3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선박에 대해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다, 그로 인해서 이 조선사들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대형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지만,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엔진을 만들어내는 회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라든지 뭐 볼트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요 부자재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떤 회사들이 납품을 하는지 우리가 그런 공급 체인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런 좀 소형주들을 잡아보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한선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선 엔지니어링이 지금 바닥에서 좀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에 좀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 이렇게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느 순간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꾹 눌러주셔야 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